자,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88쪽에 입지 규제 최소구역 여기서 할 자리죠. 자, 거기 보시고. 자,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지정등 거기 보시면은 지정 대상 도시군 관리계 결정권자는 거기 줄치고.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또 줄칩니다.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용을 정진시켜까지 줄치시고, 도시정비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전부 일부를 입주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대상이 거기에 기역부터 이역까지 들어가 있죠. 그 갈로 묶고 보시면 되는데, 기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이나 부도심, 생활권 중심 지역 같은데, 이건 상업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니은의 철도 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이런 지역도 주로 상업지역입니다. 디귿에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내의 지역. 대중교통 결절지라는 것은 대중교통이 모이는 자리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 공업타, 로타리 같은 데를 말합니다. 이런 곳은 1km 내 지역이니까 여기도 상업지역 같은 데죠. 그 다음에 미음의 리얼의 도시 및 주관경 정부에 따른 노불량 건축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도 해당이 되고, 미음의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 도시 경제 기반의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지역, 이런 것은 주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도시 첨단 산업단지, 여기는 공업지역이죠. 그 다음 빈집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시행지역 구역, 이는 주로 주거지역이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는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지역, 이런 것도 주로 주거상업지역입니다. 결국은 한마디로 줄이면 이 기역부터 이역까지는 오래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한다 이 뜻인데, 어떤 뜻인지 봅시다.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라는 것은 입지 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규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시설물의 부지, 각종 토지에는 용도, 지역 등이 지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규제를 말하죠. 최소다라는 말은 이런 규제를 최소화해서 복합개발, 복합개발을 할 수 있는 구역을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다 이렇게 합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시설물의 부지에 용도적 등의 규제를 최소화해서 복합개발할 수 있는 용도구역을 말합니다. 어떻게 여기에도 별도 기준이 있겠죠. 별도 기준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는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여기에다가 규제를 최소한 내용을 넣어서 자, 이 별도 기준에 따라 건축하게 되면은 복합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을 입주제 최소 구역이다 이렇게 하는데 뭐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아주 나쁜 제도입니다. 예. 잘못된 제도. 자, 도입을 한 배경을 보면은 과거 노무현 정권 시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에 자, 혁신도시 정책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이 혁신도시 정책은 자, 울산 강릉시보다 면적이 작은 서울시에 우리나라의 모든 중심이 거기 다가 있죠. 그게 너무 가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서 자, 서울에 있는 공기업 본사부터 지방으로 자, 이전하는 정책을 혁신도시 정책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울산에는 이때 뭐가 내려왔습니까? 근로복지공단, 대한석유공사, 자, 그 다음에 우정사업본부 이래 내려왔죠. 그래, 좋은 거 내려왔다, 떨거지 내려왔다. 뭐 떨거지 내려왔죠. 예, 좋은 거는 다른 데 다 갔어요. 제1의 공기업이 한국전력공사죠. 예. 자, 전라도 강주로 갔고, 제2등이 한국토주택공사 경남 진주로 갔고, 그 다음에 3등이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으로 갔습니다. 자, 그러다 정부를 이전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혁신도시 정책에 따라 공기업 본사를 지방 이전하려면 비용이 들죠, 비용. 이 비용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가장 문제예요. 네. 자, 그래서 이 비용을 이전하기 위해서 서울의 공기업 본사 부지와 시설을 매각해서 그 돈으로 이전 비용을 쓰려고 그랬습니다. 대표적으로 자, 서울의 한전이다. 한전 본사와 그 시설의 부지가 있는데 이게 감정가가 4조 원짜리예요. 이걸 팔아서 전라도 강주로 이전한 자, 한전 본사 이전 비용으로 쓰려고 했는데 자, 전라도 강주로 한전 본사가 이전해 가고도 10년이 지나도록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보니까 이 한전 본사 부지는 용도 지역이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여기에 적합하게 이용을 하면은 자, 여기에 따라서 적합하게 이용하게 되면은 활용 가치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다 이 말이에요. 예. 결국 아파트 건설해서 공급하는 밖에 없죠. 땅값이 4조 원이니까 저기 아파트 공급해봐야 34평짜리가 분양가가 100억대가 이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메리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기업에서도 이걸 매입하려고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공기업 본사를 지방에 이전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이 제도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자, 여기 한전 본사 여기에 이 시설과 부지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것을 지정해 줄게. 그러면 이게 규제가 최소화된다. 최소화되면은 활용 가치가 높아진다. 그러면 복합 개발 같은 것을 할 수가 있으니 관심 있는 기업은 적극 이 경쟁 입찰에 참여하시라고 지금부터 한 8, 9년 전에 여름에 공고가 났어요. 자, 이 공고가 나자 우리나라 모든 대기업이 다 참석하죠. 입찰에. 자, 해서 2파전으로 가는데 하나는 현대자동차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입니다. 자,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10조 5천억을 써넣었고 입찰가를 삼성은 8조를 써넣어서 현대자동차가 이걸 낙찰받아갑니다.
10조 5천억 같으면 거의 3배 가까이 줬죠. 엄청나게 비싸게 샀다라고 이야기가 이제 많이 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땅은 이제 공식적인 감정가가 4조가 아니고 입찰가예요. 이제 10조 5천억부터 시작합니다. 예. 자, 이거 지정해 주니까 용도가 상업적이 돼요. 땅값 20조. 자, 거기다가 120층짜리 복합센터를 이제 지으려고 정부에 질의하니까 여기는 규제가 없다. 120층짜리 한 동을 짓든 10동 짓든 네 마음대로 해라. 두 동 짓습니다. 120층짜리 복합센터라는 것은 이 건물 하나가 하나의 도시예요.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다 입주했을 때 이 가격이 지금 추산이 40조 정도 봅니다. 현대자동차는 돈을 얼마 버는 거예요? 30조 벌었죠. 예. 여러분 1조 있어요? 없잖아. 무슨 국민하고 이거 뭐 관계 있어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결국 이 제도라는 것은 무리한 정책이죠. 혁신도시 정책이 우리가 취지는 좋았지만은 비용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돼 무리한 정책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무리한 정책 때문에 결국은 공기업 자산을 빨리 처분하기 위해서 기업에게 엄청난 특혜 주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밖에 불과한 것밖에 없어요. 국민에게 뭐 덕이 있습니까? 여러분 120평짜리 복합센터에 뭐 단 한 평이라도 준답니까? 없죠. 예. 그래서 국민과는 아무 관계 없는 비판을 받을 만한 제도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런 무리한 정책을 폈을 때 그게 오는 부작용에 불과합니다. 이 제도를 빨리 폐지시켜야 되죠. 원래 폐지가 이미 됐어야 되는데 2024년까지 연장을 합니다. 왜냐? 재미로 봤거든. 이거 하니까 잘 팔리더라. 그것도 아주 비싼 가격으로. 그래서 아주 잘못된 제도예요. 예. 자, 국민의 혈세만 낭되는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게 엄청난 특혜 주는 제도에 불과한데 여러분 시험에는 잘 냅니다. 왜? 홍보를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런 제도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자, 우리 한전본사 같은 경우는 저런 공기업 자산을 빨리 처분시켜야 되고, 저 자리에다가, 자, 규제를 없애줘야 기업에서 매입을 할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복합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아시고. 자, 옆 페이지 가면 동그라미 내용이라 돼가 있죠. 그거는 뭐 5, 6월 달쯤에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거기에 3번에 고려사항은 버리세요. 동그라미 4번에 완화 기준도 버리시고 5번에 해시는 5, 6월 달에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6번에 지정제한이라 돼가 있죠. 5, 6월 달에 보시고 자 7번에 작성기준 버리시고 8번에 입주기재 최수구역에서 행위자는 5, 6월 달에 보시면 됩니다. 자, 입주기자 최수구역에서 다른 법률 적용 특례에 동그라미 1, 2, 3까지는 3, 4래 보시고 1번, 2번, 3번, 4번은 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제도적인 의의만 좀 알고 있어라. 그렇게 아시고. 자, 옆 페이지 가시면 4번에 둘 이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이 되어 있죠. 자, 그 부분은 옛날 시험에는 매년 나왔어요. 계산 문제로. 그래서 지금 한 10년 전부터는 출제가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보실 거 없어요. 한 5, 6월 달에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93쪽에 지구 단위 계획. 자,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여러분 시험에 매년 놉니다. 매년. 이것도. 자, 매년 출제가 되니까. 자, 1, 2월 과정에서는 뭐 기본적 개념 정도만 파악한다 이렇게 하시고. 자,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지구 단위 계획은 줄칩니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까지 줄치고 일부에 동그라미 하시고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정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 확보하며
해당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이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지구 단위 계획은 단위 계획입니다. 단위 계획. 어떤 단위 계획이냐? 지구라는 단위 계획이다. 지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역의 일부를 말하죠. 지역의 일부 단위 계획이다. 이 뜻이에요. 자, 어떤 지역? 도시군 계획. 자,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수립하는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다. 전부 하면 시험에 틀립니다. 일부에 수립하는데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라는 것은 단일한 행정구역을 말하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지역을 말합니다. 그럼 이러한 단일한 행정구역의 일부 지역에 수립하는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시험에 뭐 광역시 전부의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다면 틀려요. 자, 이런 단일한 행정구역의 일부 지역에 수립하는 계획이다. 왜 수립을 하느냐? 첫째,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일부 지역의 기능을 정진시키기 위해서 일부 지역의 미관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일부 지역의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자, 그러면 토지 이용을 합리화한다는 것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뜻이에요. 그 효율성을 높이려면은 개발할까요? 보존할까요? 개발해야 돼요. 기능을 정진시키기 위해서도 개발해야 되고, 미관 개선, 보기 좋게 만드는 것도 개발해야 되고, 양호한 환경 확보하기 위해서도 개발해야 되고, 체계적 계획적 관리를 위한 것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개발을 촉진을, 이것도 도시군 관리 계획이니까 실행하는 계획이다 하면은 제대로 알고 있느냐?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알면 전혀 모르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이 개발이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 개발이 뭐냐를 알아야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럼 이런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 개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을 설면은 이런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몇 가지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넣어서 개발하는 것을 여기서 이개발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필요한 몇 가지 용도만 딱 정해서 그러한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물만 넣어서 개발하면은 이런 목적이 달성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가장 핵심 사항이 용도적상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를 다 넣자는 게 아니죠. 그 중에 필요한 몇 가지 용도를 정해서 그것만 넣어서 개발하는 제도예요. 자, 그래서 이걸 좀 더 설명드리면은 60년대 후반부터 1970년 정도 사이에 이때 용도적 제도를 도입해서 용도지역만 가지고 건축물을 배치해 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상 허용되는 이 건축물을 이때 용도지역에 허용되니까 그 해당 용도지역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자, 여기에 기반시설이 이렇게 있고, 자, 여기는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다. 여기도 주거지역이다. 자, 여기 상업지역이다. 자, 이때 당시에, 자, 주거지역에는 허용되는 건물이 주거지역에 다 들어가요. 자, 그러면 주거지역에 아파트 허용되지요? 예. 자, 아파트 단지 내 토지도 주거지역이니까 단독주택 단지 안에 넣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때는 됐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파트 단지 안에 아파트와 단독주택, 일반 건물들 같이 뒤엉켜버립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주거지역에 무질서하게 건물 배치가 일어나더라. 예. 자, 이런 식으로 용도적상 허용되는 건물이 무차별적으로 배치돼 버리고, 자, 완전히 건물들이 뒤엉켜 버리니까 토지 이용 효율성도 떨어지고 기능도 저하되고 보기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건물 배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곳은 울산광역시에는 없습니다. 네, 울산광역시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건물들이 1980년 이후에 다 조성되기 시작했으니까 저 중구 지역에 오래된 지역 있죠. 그거는 이제 뭐 다 정비를 했으니까 이런 곳을 보기 힘들죠. 그래서 지금 서울에도 거의 다 정비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렇고, 부산에 가면은 이런 아파트 지역이 아직 있어요. 초량이라는 데 들어봤습니까? 초량 뒷골목에 들어가면 아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 한강 이남에서 최고 먼저 아파트를 지은 데가 부산인데 1969년에 준공하는 아파트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지금도 있어요. 영주 아파트나 수정 아파트라고 있는데 그 아파트에 가보면 이래 돼 있습니다. 지금도 재건축 못해요. 동과 동 사이에 단독주택이 수십 채씩 들어가 있어요. 일반. 그때는 개념이 없으니까 다 엉망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60년이 다 돼도 재건축조차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자, 그 동중에 단독주택이 두세 채 정도 들어가 있는 동만 묶어서 재건축을 다시 하기로 하고, 그 외 거는 지금 어떻게 할지 부산시에서도 아무 대책이 없어요. 엉망이 돼가 있으니까. 자, 결국은 이런 식으로 건물 배치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1980년 이후에 건물 배치를 위한 지구 단위 계획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예. 자, 어떻게 지구 단위 계획을 가지고 활용하느냐. 먼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부터 지정해야 돼요.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은 크게 세 가지 형태를 하는데, 임의로 지정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필수로 지정할 수도 있고, 도시 지역의 외 지역에 자, 지정할 수도 있고, 일단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자, 용도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구역 지정하고 3년 내에 별도 기준에 해당하는 지구 단위 계획을 도시군관리에 만들어서 결정고 오셔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는 별도 기준이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자, 이 계획에 따라서 자, 건설을 착수를 한다. 그럼 이 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필수로 들어가는 내용이, 자, 기반 시설, 배치 규모, 자, 제일 중요한 건축물의 용도 제한. 자, 용도적상 허용되는 것 중에 필요한 몇 가지 용도 정한다 했죠. 그게 용도 제한입니다. 그 다음에 이 건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것이 필수로 들어가요. 뭐 그 외에 다양한 게 들어갑니다. 뭐 심지어 지붕 색깔까지 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통일시킬 수도 있어요. 어느 지역에 가면은 똑같은 건물이 쫙 도일된 데 있죠. 그 다 이거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건물 색깔이나 지붕 색깔, 대문 색깔까지 다 지구단위로 지정해서 정렬시킬 수가 있어. 자, 이게 이제 필수 사항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건축해야 한다 이 뜻이야.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 자, 이 주거 지역에는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거고 여기에는 단독주택, 다세주택 중심으로 넣을 거고 여기는 상업지역이니까 주택가에 필요한 상가 정도만 넣어야 돼요. 여기에는 공원으로 조성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봅시다. 먼저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겠죠. 그럼 3년 안에 여기 적용될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에 자 아파트 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 배치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하는 내용이 들어가고 용도를 제한하겠죠. 아파트 단지에 필요한 각 동과 부대복리시설만 딱 들어가도록 용도 제한시키고 그 건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시켜서 건축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각 동이 들어가고 자, 부대시설, 복리시설이 들어가죠. 그 여러분 살고 계신 아파트가 단지가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이 그 외에 건물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구단위 때문에. 예. 그것만 딱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해서 자, 여기에 필요한 기반시설 어떤 게 들어간다. 그리고 용도는 단독 다세주택으로만 용도 제한하고 그 필요한 건폐율 용적 높이 정해서 자, 건설하게 합니다. 그럼 여기에 자, 소방도로 들어가야 되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다세주택이나 단독주택 중심으로 넣는다 했죠. 그럼 이런 건물 중심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자, 여기는 상업지역. 여기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해서 필요한 자, 기반시설을 넣고 자, 여기는 주택가 옆에 상가지역이니까 상업지역상 허용되는 모든 게 다 들어온 게 아니고 주택가 옆에 필요한 거 마트 자, 음식점, 애들 학원 자, 은행 자, 이런 필요한 건물 있죠. 이렇게 딱 좋습니다. 이런 데는 이제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 같은 건 못 들어오죠. 그 다음 여기는 공원을 조성합니다. 그럼 여기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여기 어떤 시설물이 들어갈지 정해주죠. 그래서 여기에 나무가 심어지고 필요한 벤치 놨고 자, 관리동 건물이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조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조성을 해보니까 자, 토지 이용의 합리화, 효율성도 높아 보이고 앞에 것보다 자, 기능적으로도 정진되고 보기에도 좋아지고 환경적으로도 양호해지고 장차 체계적 계획적 관리에게도 관리하는 데도 유리해지죠. 그러니까 이런 목적으로 필요한 몇 가지 정도의 건축물만 넣어서 개발시키는 제도를 뭐라 부른다? 지구단위 계획제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자, 그럼 우리 책에 보시면은 자, 93쪽에 양갈위원회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이라고 되어 있죠. 그 1번 내용은 버리세요. 예. 자, 2번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 등은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그래서 공법상 각종 계획의 수립 기준은 다 누가 정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다음 페이지에 박스에 있는 구체적 수립 기준이 있죠. 버리시고. 자, 양갈로 3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결정.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구역을 지정할 때도 도시군의 결정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도
도시군과 결정을 통해서 수립이 됩니다. 자, 2절에 가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임의적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행군수는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전부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자, 1번부터 해서 그 다음 페이지까지 쭉 돼가 있죠. 이걸 한마디로 딱 줄이면 무슨 뜻이냐? 개발이 필요한 곳은 다 지정할 수 있다 이 뜻이. 개발이 필요한 곳에. 여러분 주로 봐야 할 것이 1번부터 8번까지 내용이에요. 1번부터 8번까지. 1번 용도 지구. 자, 우리 용도 지역 제한을 강화 완화한 보안률 정화한 것이 용도 지구로 했죠. 그 속에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 정해서 필요한 몇 가지만 정해서 개발할 수 있습니다. 2번의 끝에 도시개발구역, 3번의 끝에 정비구역, 4번의 택지개발지구, 5번의 대조성 사업지구, 6번에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7번에 관광단지, 관광특구. 자,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고, 8번에 줄칩니다.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줄치고. 자, 여기는 주의해야 될 것이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 같은 데는 개발 못해요. 이 자체는 지정 못합니다. 여기서 어찌 돼야 됩니까? 해제가 된다는 말이 꼭 붙어야 돼요. 해제 안 될 때는 지정 못해요. 해제될 때만 지정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업체로 변경되는 구역과 자, 그 다음에 새로 도시적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 개발 관리가 필요하다면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고 9번 이하, 동그라미 9번 이하는 다 오류걸달 이유에 보셔요. 자, 넘어가서 이번에 필수적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꼭 지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행군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꼭 지정해라. 1번에 다음에 해당 지역으로서 줄칩니다.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자, 기억에 줄칩니다. 정비구역, 니은의 택지개발지구 줄치고,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나면 꼭 지정해라. 지금 단계에서는 택지개발지구에 관해서 잠시 설명되면 이렇습니다. 자, 택지 개발지구에서 하는 사업을 뭐라 부르느냐? 택지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택지개발 사업은 뭐냐? 주택지 개발 사업이에요. 가보면은 자, 이렇게 여기는 아파트용 택지다. 여기는 뭐 다세대용 택지다. 이렇게 펑퍼짐하게 닦으면 택지개발 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평평짐하게 자, 이렇게 택지를 조성을 하면은 사업이 딱 끝이 납니다. 그럼 바로 건물 들어오느냐? 못 들어와요. 자, 사업이 완료됐다. 그 다음 해야 될 것이 기반시설 공사해야 되죠. 자, 각종 도로, 상수도, 하수도, 전기 이런 시설 공사를 합니다. 몇 년 동안. 자, 공사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자, 이거 전부 다 분할해야 돼요. 필요한 분할하고 그 다음에 분양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해야 되죠. 분양받은 사람이. 그리고 나면은 건축이 돼요. 그래서 기반시설 공사와 자, 건축하기 직전까지 요 걸리는 기간이 몇 년이다? 10년이 정도 걸립니다. 그럼 10년 뒤에 건물이 들어오죠. 여기는 처음부터 아파트용 택지고 여기는 다세대용 택지로 개발했죠. 다른 건물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뭐 꼭 지정해 줘야 돼요. 지구단을 꼭 지정해 줘야 돼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2번에 봅시다. 다음에 해당한 지역으로서 체계적 계획적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줄칩니다.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자, 기억에 줄칩니다. 시가 조정구역이나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니은의 줄치입니다. 녹지 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로 변경되는 지역. 디귿의 그 밖에 특별시, 광시, 특시, 특도, 시군의 줄치입니다. 도시공객 조례가 정하는 지역. 자, 이런 곳은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자, 해당되기 때문에 건물 배치가 꼭 필요하니까 꼭 지정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 밑에 도시적 외적의 지정 요건, 도시적 외적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1부터 3까지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잠시 칠판 보시면은 자, 도시적 외적은 용도가 관리지역이고 그 다음에 농림지역이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이런 곳은 개발해야 됩니까? 보존해야 됩니까? 보존해야 되는 곳이야. 자, 그래서 도시적 외에서는 이러한 용도지역 중에 개발할 수 있는 곳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계획관리지역은 제한적 개발이 되죠. 또 하나는 개발 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해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도시적 외적은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 중심으로 자, 지구다리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단 조건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양갈로 1번의 줄치입니다.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다음에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자, 1번에 또 줄칩니다. 계획관리지역 외 지구다리 계획구에 포함될 수 있는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및 보존관리지역일 것. 자, 그럼 계획관리지역에 일단 100분의 50 이상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나머지 걸치는 용도지역은 생산관리나 보존관리에 걸쳤을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 준다 이 뜻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여기에 계획관리가 있고 자, 여기에는 생산관리가 있고 여기에는 보존관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농림지역이 있고 자, 여기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여기 A라는 지역은 여기에 있고 B라는 지역은 여기에 있고 C라는 지역은 여기에 있고 D라는 지역은 여기에 있고 E라는 지역은 여기에 있고 자, 그러면은 A, B, C, D, E 중에 지구단위 계획구를 지정할 수 있는 곳은 어떤 곳이다? 자, 100분의 50 이상의 계획관리 지역 들어가 있어야 되죠. A는 100% 들어가 있죠. 당연히 지정이 되고. 자, B는 50% 이상의 계획관리가 있고 남은 생산관리가 있죠. 그 되고. C는 계획관리 50% 이상 들어가고 나머지 보존관리가 있죠. 된다. D는 50% 이상 계획관리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가 농림지가 있죠. 이는 안 되고. E는 계획관리 아예 들어가 있지 않죠. 얘는 될 수가 없고. 자, 이렇게 지정해라.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지정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이하 내용들은 다 5, 6월 달에 한번 보면 돼요. 시험에 놓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양갈로 이번에 개발지능지구로서 대통령의 제한 요건에 해당한 지역. 자, 이런 면적 요건에 해당할 것 다음에 이번에 해당 개발지능지구가 줄칩니다. 다음 지역에 위치할 것. 자, 기억에 주거개발지능지구 줄칩니다. 주거개발지능지구, 복합개발지능지구, 주거기능 포함되는 경우 한해서 특정개발지능지구는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했을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 줍니다. 그 다음 니은의 줄칩니다.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 복합개발지능지구, 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 위치해가 있어야 되고
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줄치고 이는 도시적 외지역에 위치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 줍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겠죠. 자, 여기에 보전관리지역에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정됐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전관리지역에 위치한 주거개발진흥지구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계획관리지 있을 때 되죠. 이는 안 돼요. 자, 농림지역에 위치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산업유통개발지구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에 있으면 되죠. 이는 된다. 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여기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가 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도시역 밖에 다 되죠. 녹지관리, 농림자랑 다 된다 이 뜻이에요. 자, 이렇게 지정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거기에 양갈로 3번에 줄칩니다. 용도지구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 행위자한 등을 지구 단위계로 대체하는 지역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구 폐지하고 행위자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것도 도시역 밖에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 내용 등에 가서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목적을 위하여 지구 단위 계획에는 다음 중 3 또는 5의 사항을 포함한 2 이상 사항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에 줄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줄치고 입었습니다. 필수. 그건 꼭 들어가야 돼요. 5번에 줄칩니다.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최고, 최저 한도 줄치고. 그것도 옆에 씁니다. 필수. 그것도 필수로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3번, 5번은 필수 사항이고 나머지는 다 임의 사항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고 옆 페이지 가서 3번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 규제 완화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칠판 보시면은 지구 단위 계획 제도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용도를 정해서 그 용도만 넣어서 개발하는데 그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개발을 어떻게 됩니까? 촉진시켜야 돼요. 자, 촉진시켜야 되니까 건축 제한 어떻게 해줘야 된다? 완화시켜줘야 되죠. 자, 그래서 10가지가 완화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요행에 관한 법률상 건축기준 완화, 용도 지역 지구 안에 건축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거는 용도 지역이나 지구 안에 건축물 용도 있죠, 종류를 완화해 줄 수 있다는 뜻이고, 자, 용도 제한의 건폐율이나 용도 제한의 용적률 완화됩니다. 건축법상 건축기준을 완화해 주는데 대지아래 조경, 대지아 도로관계, 건축물 높이 제한, 1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공개공지 등 확보. 자, 그 다음 주차장법상 건축기준을 완화해 주는데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이나 부설 주차장 설치 계획서 같은 것이 완화돼요. 자, 그래 10가지를 외울 게 아니고 시험에 여기에 어떻게 놓느냐. 다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닌 걸 찾아라 이런 거예요. 1번의 답이 되는 것이 그 옆에 팁에 보시면 자, 건축법상 대지 분할 제한 면적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주로 답으로 나오고 두 번째 답으로 나오는 건 건축선에 관한 거. 세 번째 답으로 나오는 것은 대지 안의 공지. 자, 이런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런 것은 완화되지 않음을 유의하라 해놨죠.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밑에 심화에 가시면 위에 10가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완화하는지 세부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제 보면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가는 거 있죠. 문제풀이 때 보세요. 문제풀이 때 본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3번 찾았습니까? 문제풀이 때 봅니다. 그 말은 7, 8월에 문제풀이 때 문제가 한 문제 놓을 거예요. 여기에. 그 문제 풀고 그걸 끝내라 이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 밑에 동그라미, 자, 거기에 4번, 5번은 버리시고.
동그라미 6번, 그 다음 표 6번은 3, 4래. 동그라미 7번은 버리시고, 동그라미 8번은, 자, 그거는 5, 6월 달에. 9번은 버리시고, 10번은 3, 4래. 자, 그 다음 페이지 11번은, 11번, 12번 있죠? 자, 문제풀이 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도시적 배 지구 단위 계획구에서 건필 등 완화 적용 동그라미 1, 2번 있죠? 3, 4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에 지정하는 도시공간 결정은 실효다. 이 부분은 이 뜻이에요. 자,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구에 지정하면은 일정 기간 내 지구 단위 계획이 만들어져야 돼요. 3년 안에 만들어야 되는데 3년 안에 못 만들면 구역 지정 것이 실효된다는 뜻이고, 또 지구 단위 계획이 만들어져서 결정 고시하면 일정 기간 내, 즉 5년 내에 착수해야 돼요. 착수하지 않으면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한 것이 실효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실효 사유 보시면은 1번에 지구 단위 계획의 미결정 미고시에, 자, 지구 단위 계획구의 지정에 관한 도시공간 결정의, 자, 줄칩니다. 고시일부터 3년 내에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에 관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않으면 그 3년 되는 날 다음 날에 지구 단위 계획구의 지정에 관한 도시공간 결정은 효력 잃는다. 그럼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은 몇 년 안에 결정 고시해야 됩니까? 3년 안에. 자, 그 다음 다만담 보실 거 없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줄칩니다. 지구 단위 계획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것에 한정해서 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5년 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5년 되는 날 다음 날에 그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과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까지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되면은, 자, 사업이나 공사 착수는 몇 년 안에 해라는 뜻이에요? 5년 안에 해라 이 뜻이에요. 이 경우 다 보실 거 없고, 실효고시 안 보셔도 되고. 자, 지구 단위 계획구의 건축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줄칩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 갈로 뛰어넘으시고, 건축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됩니다. 자, 맞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첫째 줄 갈로 아래 줄칩니다. 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이 제하는 가설 건축물은 제외한다 되가 있죠. 그래서 공사용 가설 건축물 같은 것은 지구 단위 계획에 맞지 않아도 된다 이 뜻이에요. 옆에 보시면 팁에 작년 시험에 기출이 됐죠. 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이, 자, 수립되어 있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공사 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 건축물은 건축하려면 그 지구 단위 계획에 맞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죠. 원래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에 맞는 건물만 내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로 공사용 가설 건축물 같은 것은 맞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 이 토지가 매물로 여러분한테 중개를 해달란다. 자, 여기에 서울 때 보니까 여기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되어 있더라. 예, 그럼 지구 단위 계획에 맞는 건물만 넣어야 되죠. 다른 건 못 넣습니다. 뭐 공사용 가설 건축물 같은 거 아니면 지구 단위에 맞는 것만 넣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자, 이 토지가 관할한 해당 청에다가 전화를 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때문에 전화했다 하면은 담당자를 바꿔줍니다. 그럼 이 토지 지분을 대면은 지구 단위 계획에 정한 건축물 용도 제한이라는 거 있죠.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가르쳐줘요. 여기는 다세대 단독주택을 짓 때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어느 정도로 지어야 됩니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저기에 중개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지구 단위 계획이 정된 여기서는 여기 정해진 건물 아닌 건물은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옵니다. 예. 가설 건축물은 예외를 허용해 주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런 뜻이다. 작년에 이거 개정되자 바로 시험에 출제됐죠. 그래서 이것도 놀 것 같다고 다 체크해 줬죠. 예. 해줬습니다. 예. 그 여름 때 정리해 주는 그 70페이지 있죠.
그거 다 체크해 주세요. 그거. 예. 보면 뭐 맞았을 끼고, 뭐 안 보면 뭐 틀렸을 끼고. 올해는 작년보다 어렵죠. 오늘 홀수니까 되게 좀 어렵게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도시공격 시설해야 되겠죠. 그것도 잠시 또 쉬었다 합시다.